117년 만에 역대급 폭설 경보가 떨어진 서울 한복판에서 미모의 금발 여성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서울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모습을 바라보다 이내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는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 메이입니다. 전 세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특히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유독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체계적이라고 칭송하곤 했어요.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도시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마치 지하에 또 다른 작은 도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과 출구, 버스 연결 통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죠.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볍게 찍고 삑 소리와 함께 바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직관적이었고 마치 이 시스템이 모든 사용자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저는 자판기에서 티머니 카드를 간단히 구매하고 충전했어요. 다음 열차를 기다리면서 제 고향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킹스턴에서는 눈이 오면 항상 난리였어요. 버스는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되기 일쑤였고 도로는 몇 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따뜻하고 깨끗한 내부가 저를 반겼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내부의 조용함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심지어 출퇴근 시간인데도 밀치거나 소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내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줬고 문이 닫히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깔끔하게 표시된 길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에 도착하니 눈송이가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오고 있었고 광화문 광장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멀리 눈 덮인 산맥을 배경으로 경복궁의 웅장한 문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엽서 속 장면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고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는 이미 눈이 치워지고 있었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졌지만 교통은 여전히 원활하게 흐르고 버스도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가 겨울의 도전을 대비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좀 더 탐험해 보기로 하고 근처 버스에 올랐어요. 카드를 찍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 내부도 지하철만큼이나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앞쪽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곧 도착할 정류장을 안내해 줬습니다. 도시 전체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를 배려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고향 생각이 또 들었어요. 킹스턴에서는 눈이 오면 온 도시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가 가득한 도로와 시간표를 지키지 못하는 버스들로 스트레스가 컸죠. 그런데 여기 서울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을 고향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발전된 기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과 문화의 차이일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 눈보라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인도에는 이미 눈이 쌓였지만 사람들은 제설 작업에 열심이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자신의 가게 앞 눈을 쓸고 이웃끼리 무거운 눈을 함께 치우는 모습도 보였죠. 이 도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조용한 책임감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어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왔지만 이미 그것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차와 버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였어요. 잠들기 전 창밖에서 제설차의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가 쉬는 동안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 창밖으로 하얗게 뒤덮인 세상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어요. 밤새 눈보라가 완전히 닥쳤는지 거리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두툼한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 덮인 인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동차들은 눈길을 천천히 기어가며 타이어 자국이 가지런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제 고향에서는 완전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어요. 킹스턴에서는 이런 폭설이 오면 버스는 멈추고 도로는 막히며 통근자들은 스트레스로 가득 찼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혼란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상황에 맞춰 적응하며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저는 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폭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삽을 든 작업자들이 치우고 있었고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가 이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눈도 질서정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로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역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공간은 활기찼지만 차분했어요. 통근자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두르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팀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이 다음 열차가 2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밖에 폭설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는 초 단위로 정확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내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정말 반가운 데뷔를 선사했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열차 내부의 깔끔함과 조용함에 감탄했어요.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들리는 소리는 열차의 부드러운 진동음과 다음 역을 알리는 경쾌한 안내음뿐이었죠. 열차는 터널을 부드럽게 달렸고 잠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눈보라의 위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굵은 눈송이가 끊임없이 떨어지며 지붕과 차들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열차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폭설이 오면 모든 것이 마비되었을 텐데 말이죠. 제 목적지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기 위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눈은 꾸준히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에는 혼란이라고는 없었어요. 버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눈발 속에서도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교통공사 본사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곳에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죠. 버스 안은 날씨와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되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정확히 안내가 나왔습니다. 킹스턴에서는 눈보라 때문에 노선이 취소되거나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폭설 속에서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이 시스템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통제실은 거대했고 벽 전체를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도시 전역의 실시간 화면이 띄워져 있었어요. 각 화면에는 열차의 이동, 버스 노선, 교통 카메라, 그리고 날씨 업데이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운영자들은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잘 맞물린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계획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에 승객이 몰렸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몇 분 안에 추가 버스가 배치되었고 눈으로 도로가 막히면 우회 경로가 바로 안내 앱을 통해 발표되었어요. 모든 결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가장 혼잡한 노선 중 하나인 4호선이 신호 장애를 겪은 겁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어요. 운영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엔지니어들이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관리자들이 지시를 내렸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시스템은 조정되었고 다른 노선의 열차가 추가 승객을 수용하도록 재배치되었으며 버스도 즉시 투입되었어요. 지하철 네트워크 전역에 안내 방송이 나가며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대응을 보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제 고향에서 발생했다면 몇 시간 동안 혼란이 지속되었을 텐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한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걸어서 도시의 모습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눈보라가 계속되었지만 제설차들이 도로를 닦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염화를 뿌리며 얼음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고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가게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그녀의 미소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그 광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그 시스템을 믿고 협력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 눈보라는 거의 잦아들었고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루를 되돌아보며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놀랍게 만드는 건 기술이나 계획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그들의 회복력, 협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용한 결단력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이 도시와 그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서울은 단순히 교통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눈보라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호텔 문을 열고 나가자 마치 어제 폭설이 없었던 것처럼 도시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인도는 잘 치워져 있었으며 버스와 자동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던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하면서도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단지 도시의 인프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작은 배려와 협력의 순간들이 눈에 띄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에 남아있는 눈을 쓸고 있었고, 나이 든 이웃들은 서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도시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를 걸어서 서울의 일상적인 리듬을 느끼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까운 지하철역이었어요. 플랫폼은 이미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외출을 감행한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열차에서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례로 탑승했어요. 고향에서는 종종 인파가 몰려들며 혼란스러웠던 기억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열차는 여전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달렸습니다. 열차 안에서 사람들 간의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눈에 띄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망설임 없이 나이 든 여성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고,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이 타도록 비켜주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도시 전체에 스며있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번화한 도심의 한 역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저는 서울의 심장부에 와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유리창에는 밝은 겨울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가고 배달원들은 능숙하게 소포를 나르고 있었으며, 거리의 노점에서는 뜨거운 떡볶이와 음료를 건네고 있었죠. 공기는 구운 밤과 신선한 빵 냄새로 가득했고, 차가운 눈 냄새와 어우러져 독특한 겨울의 향기를 풍겼어요. 근처 시장에서 활기를 느끼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에는 형형색색의 농산물,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손으로 만든 공예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어요. 상인들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며 활기를 더했어요. 저는 구운 밤 한 봉지를 사기 위해 멈췄고, 동전 몇 개를 건네자 상인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추운 날씨니까 조금 더 드릴게요라며 밤을 더 얹어 주었어요. 걷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서울에서 느껴지는 신뢰와 협력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공간을 양보하는 승객들, 함께 눈을 치우는 이웃들, 그리고 상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가 자신이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작은 행동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산책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중학생 몇 명이 보행자 다리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웃고 떠들며 즐겁게 작업하더라고요. 그들의 밝은 목도리와 모자는 하얀 눈 풍경 속에서 생기를 더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마친 뒤 그들은 삽을 다리 난간에 가지런히 세워두고 지나가던 시청 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요. 이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 도시를 정의하는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한강 근처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큰 창문으로는 눈 덮인 풍경이 멋지게 보였어요. 안에서는 나이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지 열차와 버스, 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도전에 적응하며 서로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요. 기술과 인프라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도시와 시민들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지하철을 탔어요. 석양의 황금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활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이 놀라운 도시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 조용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은 대부분 녹았지만 몇 군데 남아있는 눈더미는 가로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만난 사람들, 통근자들, 상인들, 학생들, 그리고 시청 직원들 모두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였고 사람들이 협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깊은 영감을 느꼈어요.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지만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은 열차나 버스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할 때 얼마나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교훈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폭설이 지나간 다음 날은 마치 완전히 다른 도시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하늘은 청명한 파란색이었죠. 햇빛은 여전히 지붕과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눈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걷는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는지에 감탄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인도는 말끔히 말라 있었으며 버스와 차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의 눈보라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은 눈보라가 내리던 날에 봤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며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호텔 근처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어제는 작업자들이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지만 지금은 눈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보였어요. 버스는 정확히 정시에 도착했고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서울의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나갔습니다. 인도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문 앞에 남은 얼음을 쓸고 있었고 거리의 노점상들은 아침 출근길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생기로 넘쳤지만 혼란스러움은 전혀 없었어요. 모두가 차분하고 단호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것은 제가 고향에서 잘 보지 못했던 회복력의 한 형태였어요. 거리를 걸으며 눈보라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순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놀이터에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시청 직원이 하수구가 얼음으로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도시를 원활히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들이지만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날의 주요 일정은 서울의 재난 대비를 책임지는 공무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회의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서 열렸는데 창문 밖으로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어요. 회의에서는 서울이 눈보라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과 조율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보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은
이미 첨단 기술을 활용해 날씨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강설의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며 제설차와 염화칼슘 살포 차량을 주요 지역에 미리 배치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즉시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하철과 버스 시간표도 조정해 통근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시민들이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였어요. 공무원들은 지역단체, 상점, 심지어 학교와도 협력하여 모두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고 했어요. 기술이나 공무원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이 중심이 된 거였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 도시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파트너십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협력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 근처의 한 동네를 방문했어요. 거리는 작은 상점들과 카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은 안에서 퍼져나오는 온기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주민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삽으로 눈을 밀고 다른 사람은 염화를 뿌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눈을 양동이에 담아 모퉁이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매끄러웠고 작업하는 동안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원봉사자 중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도 있었어요. 빨간 코트를 입고 작은 삽을 들고 놀라울 만큼 진지하게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격려의 말을 건넸죠. 이 단순한 장면은 도시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폭설의 여운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평화롭고 따뜻한 장면은 도시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번창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날 본 모든 것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응은 단지 도로를 치우거나 열차를 정시에 운행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공동체로서 협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도시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했어요. 진정한 회복력은 최고의 기술이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책임감과 협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며칠 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배운 새로운 시각을 가져갈 겁니다. 서울은 단순한 인프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천천히 녹아가는 밖의 풍경을 보며 이 교훈들을 제 고향에서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조용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